최근에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올해 여행 트렌드를 모멘트라고 이렇게 키워드로 제시를 했던데 로컬, 아웃도어, 레저, 농촌, 친환경, 체류형, 취미 뭐 이렇게 키워드를 묶어서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모멘트라고 했더라고요. 뭐 방금 이제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키워드들에 조금 공감을 좀 하시는지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요새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네.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적인 트렌드 쪽에 저는 좀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조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동의하고요. 네. 거기다 하나 덧붙이자면 취미 여행. 예. 이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죽어도 한다 이런 좀 라이프 스타일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SIT 여행이라고 하는데 특수 취향, 특별 취미 여행이 지금 여행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뭔가 이제 근사한 풍경을 보러 가는 게 여행이었다면 지금은 풍경 정도는 안 봐도 관심 없다. 대신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보기 위함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의 여행에 대한 목적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특화된 여행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네. 그리고 그 부가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여행은 가격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전통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술도가에 가서 네. 전남 지역의 술도가에 가서 거기 있는 명인을 만나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이라면 뭐 예를 들면 2박 3일 무슨 여행 가격 비교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가는 혹시 그럼 소장님께서는 전남 지역에서 네. 특별 취미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말씀하신 유형의 관광을 좀 느끼시거나 해보신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자연물을 이용한 거라면 갯벌 체험이 사실은 전라남도는 이제 남해와 서해를 동시에 품고 있는 그런 고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갯벌에서 낙지를 잡는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한정식 쿠킹 클래스, 남도 김치 담그기 뭐 이런 다양한 묵은지 담그기 체험을 해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실제로 바로 생지라 그러죠. 바로 방금 담근 김치를 주고 6개월 묵혔다가 다시 여름에 묵은지로 보내주는 오. 그런 체험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네.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지금 네. 말했던 이 6가지 키워드 여섯 가지 중에서 키워드가 사실은 저희 전남이 가장 최적화된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 뭐 농어촌, 체류형, 뭐 취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관광의 정책과 부합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좀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생활관광이라 해서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살면서 머물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과 이제 기회를 같이 하고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좀 올바른 변화 트렌드라고 좀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좀 주력을 해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쉬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부터 짚어볼까 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 박 차장님의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남 여행 산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전체 여행객 연령대별 비중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지금 예.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좀 네.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남을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네. 50대 이상의 비중이 약 43%고요. 이 숫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네. 반대로 지금 20, 30대 청년층의 숫자의 경우는 약 32% 정도인데 이 숫자는 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네. 비중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연령대별로 좀 약간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관광객 숫자 자체가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전체 관광객은 늘어났는데 네. 늘어난 관광객 중에서 아무래도 고연령층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랬을 때 어떤 뭐 실익적인 측면에서는 뭐 중장년층이 아무래도 구매력이 있다. 또 아니면 20, 30대가 뭐 소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가 더 구매력이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당장의 구매력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중장년층이 아무래도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 30대의 경우에도 더하기 20을 하게 되면은 네. 나중에 그 중장년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20년 뒤에는 이 세대들이 많이 여행을 더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젊었을 때 전남을 많이 다녀보고 전남에서 좋은 경험을 얻었다면은 앞으로 한 20년 후에 본인의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여행지는 전남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중장년층이 많다고 꼭 반드시 좋아할 것만은 아니고요. 네. 청년층에게도 좀 많이 어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대, 30대는 왜 전남을 안 찾을까요, 부장님? 아무래도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려고 해도 예를 들면 이제 KTX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행 수단 중에 하나인데 네. 목포행이나 예를 들면 여수행이 별로 없어요. 전라선, 호남선이 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엔 가격 부담도, 여비 부담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개선된다면 광주 전남 지역의 매력이 수도권 소비자들한테 많이 어필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심에 2030 이제 MZ 세대들이 그거를 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령대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는 좀 MZ 세대와 또 이제 또 그렇지 않은 장년층의 어떤 여행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박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라든지 네.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가족 단위의 여행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 여행지부터 일상적인 여행지까지 굉장히 관광지가 다양한 편이고요. 근데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경우에는 주로 사찰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산 같은 그런 자연 자원, 그냥 조용한 곳들이나 이런 곳들을 선호하는데 자녀들과 함께 갈 경우에는 이제 놀이시설이라든지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 위주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좀 MZ 세대의 경우에는 여행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또 뭐 누군가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패키지 여행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특성적인 부분이 또 반드시 뭐 어딘가에 유명한 곳이라고 이렇게 뭐가 알려지면 반드시 그곳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봐야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경향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보니까 또 세대별로 여행 형태가 다를 것 같거든요. 지금 네. 먼 연구 결과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게 세대별 여행 형태가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Z세대, G세대까지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우리 조 국장님께서 어떠신가요? 네, 저는 네. 뭐 전형적입니다. 그 일상을 네. 좀 여유롭게 좀 느끼면서 구석구석 찾는 그런 네. 전형적으로 X세대인가요? 거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고 네. 실제로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데요. 여유롭게 다니는 걸 좋아하시나 네네. 저는 이제 영 밀레니얼이고 싶은 올드 밀레니얼 세대인데 여행에서도 취향과 이런 교양, 함양 뭐 이런 자기 개발을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저 또한 어떤 취향을 찾는 여행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뭘 만들러 간다든지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어떠신가요? 공감하셨나요? 네, 저도 네. 제 나이에 걸맞게 X세대 그 취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기보다는 동선을 좀 최대한 좀 좁게 하되 깊게 좀 들어가면서 오래 머물면서 즐기는 그런 관광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뭐 한 곳을 오랫동안 걷는다거나 아니면 뭐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관광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좀 궁금해요. 앞서 이제 아이들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그럼 예. 말했던 앞에 있었던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여행과 예, 예. 또 이제 부모님의 예, 예. 입장에서 원하는 여행이 다를 때는 어떻게 선택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무조건 자녀를 우선으로 합니다. 자녀와 따로 여행을 가고요.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과 따로 여행을 갑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서로 여행 각각 분리를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자녀가 이게 어딘가 광고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보고 저기 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그곳에 어떻게 가서 뭘 보고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요. 근데 좀 일정을 좀 촉박하게 짤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최대한 좀 쉬엄쉬엄. 배려를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여행 일정을 좀 루즈하게 짜가지고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고 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짜고 있습니다.